네, 오늘은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역이대우라고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명제가 빠지고 역명제와 대우명제만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얘와 얘, P면 Q이다의 어떤 순서를 바꾸면 Q이면 P이다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역명제 관계에 있다라고 봅니다. 역명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P면 Q이다의 역명제는 Q이면 P이다예요. 다시 P면 Q이다의 역명제는 Q이면 P이다예요. Q이면 P이다의 역명제는 P면 Q이다예요. 자리 바꾼 거예요. 역명제예요. 자,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얘 이제 부정 해가지고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가 원래는 이게 이명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이명제. 아이고야, 이명제가 뭐라고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무슨 관계예요? 역의 관계가 있죠. 역의 관계. 그래서 역명제 관계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이 크로스 관계. 자리 바꿔 부정. 다시 자리 바꿔 부정. 얘를 갖다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대우명제라고 부릅니다. 대우명제라는 건 왜 대우명제냐면 이게 짝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값이 같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의 대우명제가 뭐라고요? 자리 바꿔 부정. 자리 바꿔 부정 이렇게 불러주죠. 자, 얘가 만약에 참이면 얘가 반드시 참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뭐다? 대우명제. 그래서 내가 P면 Q이다가 참인 것을 보이고 싶으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가 참인 것을 보여도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나요? 네. 예, 그래서 진리값이 동일한 것이 대우명제다. 역명제나 이명제는요, 진리값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하지만 대우명제는 항상 진리값이 같다는 거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게 뭐죠? 3단 논법이죠. P면 Q이고, Q이면 R이다가 우리한테 주어지면, 자,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되죠? P가 Q에 포함된다는 소리가 되고요. Q가 R에 포함된다는 소리가 되죠. 그럼 이 두 가지 사실, P가 Q에 포함되고 Q는 R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네, P가 R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면 반드시 P이면 R이다가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참인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한 줄로 안 쓰고요. 두 줄로 씁니다. 이렇게 두 줄. 두 줄로 쓰면 참이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요거 하나만 딸랑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삼각형이다. 얘의 역명제는 뭐죠? 역명제 이등변 삼각형은 뭐다?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 그냥 의미만 알면 되니까 일단 정삼각형이다. 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까? 그렇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거 참이죠. 근데 역명제인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역명제 얘는 참이지만 얘는 거짓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의 대우명제는 어떻게 되죠? 자리 바꿔 부정이죠. 그러니까 역명제에서 부정 해주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뭐다? 정삼각형이 아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녀석은 무조건 정삼각형이 아닌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와 얘의 진리값은 동일해진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소수죠. 소수는 홀수이다. 거짓이죠. 왜냐면 2도 소수인데 짝수잖아요. 영명제는 뭐죠? 영명제는 홀수이면 소수이다. 거짓이죠. 거짓이면 반리 하나 들면 된다고 그랬어요. 뭐 있을까요? 15? 15는 홀수잖아요. 소수 아니죠? 합성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우명제는요. 대우명제는 홀수가 아니면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수는 홀수이다가 아까 거짓이었잖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거짓인 거죠. 자, 그리고 진리값이 같으니까 홀수가 아니면 뭐 짝수란 소리죠. 그러니까 짝수이면이라고 바꿨어도 되는 거예요. 짝수이면 소수가 아니다. 2는 소수잖아요. 그렇죠? 2는 소수니까 이 대우명제 거짓이 된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 자, x가 3인 거는 원소 3 하나 있고요. 얘는 3하고 마이너스 3 있죠? 포함되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에요. 참이 되는 거죠? 얘 영명제는 뭐죠? x의 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거짓이죠? 양의 제곱근이 3이고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3이니까요. 자, 대우명제는요. x의 제곱이 9가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거 참이 돼버리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영명제와 대우명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명제, 대우명제, 그리고 대우명제는 진리값이 같다. 또 영명제는 진리값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확정돼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필수예제 1번 한번 봐볼게요. 우리한테 다음 명제의 여기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하고 단 A, B는 실수 그랬네요. A, B는 실수래요. 실수란 말이 빠지면 이게 다 애매해집니다. 자, 1번 봐보시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의 영명제는 A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것이고 대우명제는요. 부정이죠. 부정이면 영명제를 부정해주면 되는 거죠. 부정하니까 뭐야? A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1보다 작으면 A는 뭐다? 1보다 작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참거짓 확인해 봅시다. 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들은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들은요.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녀석들은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들은 모두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되겠죠. 그렇죠?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대우명제는 그냥 참이에요. 제곱해서 1보다 작으면 그 녀석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죠. 참입니다. 그냥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걸 굳이 우리가 이 명제를 확인한다 하면 넘겨서 a제곱 마이너스 1은 음수잖아요. 그러면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a 플러스 1은 음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값들은 1보다 작은 값에 포함되죠. 포함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참인 거예요. 참. 자, 근데 얘는요, 이건 거짓인데요. 발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곱해서 1보다 큰데, 그 수는 1보다 작은 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발례 마이너스 2 같은 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잖아요. 4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2는 1보다 크거나 같나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거짓 이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영명제 한번 봐볼게요. 영명제. a가 0이고 b가 0이면 제곱의 합은 0이다. 이게 영명제죠. 자, a, b가 모두 0이면 제곱의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이건 참이죠. 참. 그쵸? 자, 대우명체. a가 0이 아니거나 이거나 b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아니다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0이 아닌 두 수의 제곱의 합은 당연히 0이 아니겠죠. 이건 뭔 소리예요? 이것은 a가 0이 아니라는 건 a제곱이 양수란 소리죠. 왜? a가 양수건 음수건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0은 아니라니까 이제 는은 안 빠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b제곱이 양수란 소리죠. 이거나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0보다 크다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보다 큰 놈을 더해주면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죠. 제곱의 합은. 그쵸? 그러니까 0이 아니다. 예, 그래서 얘도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2번 봐볼게요.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y가 k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래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또는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가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얘가 참인지 거짓, 이게 참일 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의 대우명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대우명제. 자, 얘가 앞으로 오면서 부호 반대죠.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고, 또는은 그리고예요. 그리고로 연결돼야지 우리가 생각하기가 좋죠. 마찬가지로 y는 k보다 크다예요. 이면 x 플러스 y는 뭐예요? 1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뭐가 됩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y가 k보다 크다라고 한 것이죠, 지금. 그쵸?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x 플러스 y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x 플러스 y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1보다 큰데요. 이 가운데에 요게 들어오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되면 참이 되는 거예요.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x 플러스 y가 1보다 크고. 그렇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1보다 크면서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 플러스 k보다 크다라는 건 대소관계가 이렇게 결정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같아도 되죠. 같아도. 얘네들이 같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k 값은 얼마예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다? 3이다. 이게 조금 헤맬 수 있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 이런 생각에 대한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이 이제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계속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3단 논법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요번에는 3번 P면 Q가 아니다가 참이면서요. 그리고 R이 아니면 Q이다가 모두 참이래요. 그때 항상 참인 걸 골라라 그랬는데 가만히 봐봅시다. 지금 P, Q, R, Q 이렇게 있죠. 중복된 문자가 뭐예요? Q죠, Q. 그러면 이 Q를 가운데다 놓고 연결시켜 볼게요. 그러면 P면 뭐가 아니죠? Q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얘와 진리값이 똑같은 건 뭐죠? Q가 아니면 R인 거죠. 얘의 대우명제를 어떻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참인 건 뭐가 됩니까? P면 Q가 아니다와 Q가 아니면 R이다가 있고 P면 R이다가 있어요. P면 R이다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 P이면 Q가 아니다의 대우명제인 Q이면 P가 아니다가 있고요. Q가 아니면 R이다의 대우명제인 R이 아니면 Q이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 P이면 R이다의 대우명제인 R이 아니면 P가 아니다도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참이라면 얘네들도 참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 봐보시면 P이면 R이 아니다 여기 없습니다. 네 몰라요. 자 Q이면 니은 Q이면 P가 아니다 있네요. 자 디귿 Q가 아니면 R이다. Q가 아니면 Q가 아니면 R이다 여기 있잖아요. 그쵸? 디귿도 되네요. 니은 디귿. 자 리을 R이 아니면 P이다. R이 아니면 P가 아니다. 여기 있죠? R이 아니면 P가 아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3단 논법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항상. 자 여러분들 그 밑에 문제 3-3번 한번 봐볼게요. 이거 문장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계속 뭐 떨더라고요. 떨고 이게 잘 못 푸는 경향이 있어서 3-3번 요거 확인해 볼게요. 아래 명제가 모두 참이래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온이 높으면 제품 A가 잘 팔린다. 자, 기온 올라가면 A 잘 팔린다. 그 다음 제품 B가 잘 팔리면 나는 뭐예요? 제품 B가 잘 팔리면 A 제품은 팔리면 A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 not A 뭐 이렇게 씁시다. 알겠죠? 그럼 얘를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온이 올라가면 A 제품이 잘 팔리고 얘의 대우명제가 뭐죠? A 제품이 잘 팔리면 B 제품은 잘 팔리지 않는다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번. A 제품이 잘 팔리면 기온이 높다. A 제품이 잘 팔리면 기온이 높다는 이거의 영명제니까 틀렸어요. 참인지 거짓인지 항상 참이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2번. A 제품이 잘 팔리면 B 제품은 팔리지 않죠. 그래서 틀렸어요. 거짓. 3번. 기온이 높으면 B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 네, 참이네요. 참. 그쵸? 4번. 기온이 높지 않아요? 기온이 높지 않으면 B 제품이 잘 팔린다. 자, 이건 지금 뭐냐면요. 얘네들이 기온이 높지 않으면으로 시작하는 말이 없죠, 지금. 기온이 높지 않다라는 것은 자리를 바꾸면 결론밖에 없어요. 지금 결론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어요. 5번. B 제품이 잘 팔리면 얘 대우명제 취한 거네. A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 응? 잠깐만. B 제품이 잘 팔리면 기온이 높다. B 제품이 잘 팔리면 기온은 높지 않은 거죠. 그쵸? 대우명제. 기온이 높으면 B 제품 팔리지 않는 자의 대우명제가 B 제품이 잘 팔리면 기온은 높지 않다인데 여기선 기온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명제는 3번만 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확인해서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우리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건데 참이 될 조건이에요. 참이 될 조건. 자, 뭔 소리냐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P이면 두 줄로 써서 Q이다라고 표시할 거예요. 이건 참이란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됐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PQ가 같다라게 되면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두 놈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 말장난 같아서 여러분들 힘들 건데 이런 거예요.
노형동 주민은 제주 도민이다 가 참여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보면, 자, 노형동 주민은 이미 제주 도민이죠. 뭐 아무런 뭘 안 해도 제주 도민이죠. 그쵸? 그래서 충분 조건인 거였지. 노형동 주민이 제주 도민인 건 충분 조건인 거예요. 근데 제주 도민은 노형동 주민이다가 제주 도민은 노형동 주민이다가 참이되기 위해서는, 자,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형동으로 이사 와야지 참이되는 거죠. 이사할 필요가 있죠. 뭔가 참이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주도민은 노형동 주민들과 참이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명제는 뭘로 공부하라고 그랬죠? 집합의 포함관계로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냥 이렇게 봅시다. P면 Q에다가 참이될 때 P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냥 포함되냐, 포함관계에 따라서 포함관계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으면 충분 조건,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필요 조건이다.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낯선 거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 체크 한번 봐볼게요. 개념 체크 1번 봐보시면 1번에 P라는 녀석이요, X는 4의 양의 약수, X는 4의 양의 약수라고 그랬어요. 양의 약수. 자, 그 다음에 Q는 2의 배수, 2의 양의 배수,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럼 P면 4의 양의 약수니까 얼마죠? 약수가 아니라 배수였구나. 배수, 양의 배수. 그러면 얘는 4, 8, 12, 16 이렇게 가고요. Q라는 녀석은 2, 4, 6, 8 이렇게 가겠죠. 그럼 P이면 Q이기 위한, 이것이 참이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포함되죠. 포함관계가 이렇게 포함되죠. 그러면 충분이죠. 그냥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거꾸로다. 만약에 거꾸로다. 예를 들어서 Q이면 P에다가 참이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살표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필요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필요 충분 조건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3번에서는 3x-4는 2에다가 조건 P이고, 그 다음에 조건 Q는 x는 2다예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예요? 얘는 해집합이 2잖아요. 6 빼기 4가 2니까 얘도 2잖아요. 그럼 얘는 서로 같은 거죠. 같은 것은 서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요? 서로가 부분집합인 것이죠. 그랬을 때 P이면 Q에다가 얘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상등을 뜻해요. 상등. 서로 같다를 이야기하는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수예제 4번 풀면서 계속해서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4번요. 자, 요번에는 두 조건 PQ가 1, 2, 3번 상황일 때 P는 Q이기 위한, 참이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하고 물어봤어요. 자, 포함관계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P집합은 어떤 포함관계죠?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뭐보다? 3보다, 아이고야, 조금 0보다 크거나 같고요. P집합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Q는요, 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Q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포함관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P가 더 큰 것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화살표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 조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얘는 음수래요. 음수면은 얘가 x랑 절대값 x를 더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x는 음수이거나 또는 x는 0이어도 되죠. 0은 되잖아요. 그럼 얘는 조건 하나밖에 없죠. 예, 근데 얘는 0이어도 되죠. 포함관계가 이쪽이 크죠. q가 크죠.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포함관계가 성립했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둘이 같진 않아요. 같으면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데, 자, 얘는 뭐죠? 1하고 마이너스 1이 원소예요. x제곱이 1이라는 거. 자, 절대값 x가 1이라는 건 뭐예요? 네, 이것도 1하고 마이너스 1이란 소리죠. x가 1의 절대값은 1이고 마이너스 1의 절대값도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서로 같은 것이죠. 그쵸? 그러면 이것인 조건은 포함관계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거잖아요.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네, 5번 봐볼게요. 5번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다가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필요 조건 포함관계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화살표 방향 이거니까. 자, x가 b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관계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얘를 수직선 위에다 표시를 해보면요. 일단 얘가 중간에 껴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껴있는 1부터 어디까지 5까지를 이렇게 제가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얘가 아니다. 얘가 들어와야 되죠. 그쵸? 얘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B는 여기 있어야 되고요. 4는 여기 있어야 돼요. 얘는 무조건 대소가 결정돼 있고, 얘는 B는 1보다 커야 되겠죠. 1보다 작아지면 안 되겠죠. 1이랑 같아도 되나요? 1이랑 같은 것까지 포함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요 녀석을 다 먹어야 되죠. 그러면 A는 이쪽에 있어야 돼. A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다 잡아먹어서 6은 이쪽에 있죠. 결정돼 있어요. 6도. 그럼 A는 1보다는 작아야지 이 포함관계가 안 깨지겠죠. 1보다 커버리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포함관계 깨져버리니까 같아도 되나요? 네, 같아도 돼요.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1이고요. B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1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은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함관계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 조건은 무조건 뭘로 생각하면 돼요? 포함관계로, 집합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6번 봐볼게요. 6번은요,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 했을 때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가 충분 조건이래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집합으로 해석하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럼 이 얘기는 뭐가 되죠? 이 얘기는, 자, 이 전체 여집합을 해버리면 Q가 P에 포함된다는 소리죠. 다시 이 말은 뭐와 똑같은 말이에요? Q가 P에 포함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P랑 Q를 이렇게 써놓고 이제 지문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봐봅시다. P 합 Q는 Q인가요? 아니죠. P 합 Q는 P죠. 틀렸어요. 2번 P교 Q는 P인가요? P교 Q는 Q죠. 예, 틀렸어요. 3번 P차 Q는 공집합인가요? 아니요. 여기 살아요. 여기 살죠? 그러니까 공집합 아니에요. 4번 P 합 Q여는 전체 집합인가요? 이게 뭐죠? 잠깐만. P가 있고 Q가 이렇게 있어요. Q여는 뭐죠? Q여는 자, 이게 Q여죠. 이게 Q여예요. 여기 해당하는 게. 그 다음에 P는 뭐죠? P는 얘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체 입합 되네. 그쵸?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은 뭐죠? 5번은 P여, 교, Q여는 공집합이다. 이 소리죠.
P여 Q. 자, 이거 뭐예요? P여 Q여는. 지우고 다시. P가 이렇게 있고요. Q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P여는 여기죠. 요 밖에 있는 녀석들이죠. 그쵸? Q여는요. Q여는 이거죠. 이 영역들이죠. 자, 그러면 교집합이 없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는 교집합이 있네요, 서로.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라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명제라는 것은 이제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로 생각하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제는 항상 뭘로 문제를 해결한다? 집합의 포함관계나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꼭. 아시겠죠?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셔야지만 문제가 쉬워집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충분히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